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는 8월까지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30곳 내외는 정부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총 8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적인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비싼 아파트를 산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탈세 과정에서 법인이 악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해 기업 자금의 유출 등 사적 유용 가능성과 비자금 조성 행위까지 살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제안한 가운데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오늘 현대차는 전거래일보다 1.88% 오른 16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4조 3,67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을 50%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1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으로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수혜로 올해도 소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적이었는데요. 양 시장 모두 좀 아쉽게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수급 이탈이 양시장 쪽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건설과 철강 업종에 속한 일부 종목들은 남북 경제 협력 기대감에 힘입어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담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번 한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요. 각자의 수익률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화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봉투서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어윤혁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의 전문가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한 주 첫 번째로 또 뵙네요. 화요일 저녁인데요.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주말은 잘 보냈고요. 그리고 또 2주 만에 무료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푹 쉬고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좀 복잡한데요. 기존에 잘 움직이던 대북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하면서 시장이 조금 에너지가 좀 떨어진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은 무난하지만 아직까지 활발한 그런 강한 흐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비중 조절과 종목 수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무료 방송 통해서 또 오랜만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뵈었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잠시 좀 쉬어가는 분위기로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에 코인 가격들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많아 보이는데요. 오늘도 함께 합니다. 어윤혁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작년 12월을 연상시키듯 매우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턱대고 이제 추격 매수를 해서 단기 고점에서 매수하는 그것만 조심하면 당분간은 이런 흐름 조금 이제 즐겨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보유자라면 이제 목표 수익에서 절반 정도는 이제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 미보유자라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이런 상승장에서 단기 조정 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보도지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이슈와 함께 교육 내용 상세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코인 가격과 그리고 코인에 대한 관련된 흐름이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잠시 후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요. 두 분의 전문가님이 아주 속 시원하게 해답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요. 매주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합니다. 두 분을 추첨해서 이 두 분께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H732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한컴 MDS를 매수가 26,600원에 비중 30% 진단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한컴 MDS 같은 경우에는요. 1.09% 빠진 18,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최근의 추세가 같은 자리에서 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요. 먼저 추세 확인할까요? 네, 한컴 MDS 오늘 종가는 18,200원, 적정 주가는 32,400원, 비교값은 0.56으로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한글과 컴퓨터 그룹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최근까지 좀 박스권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1월 달에 급등 이후 급락하는 흐름 좀 보이면서 단기 추세도 지금 최근 좀 박스권이기는 한데 중기와 단기 모두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제 하락 추세, 그리고 전환을 좀 해가지고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컴 MDS 종목명에서도 이 업종에 대해서 유추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일단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23,000원대까지 급등한 이후에 그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매수 가격대도 2만원대 초반이어서 최근 현재 구간 손실을 계속해서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응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1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애매한 구간에서 조금 잘못하셨어요. 그리고 대응도 잘못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매수 당시에 사실 그 고점을 기록하고 상승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21선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흘러내리는 흐름이었어요. 이렇다면은 역시 121선 이하까지 기다리는 게 나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충분한 조정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응도 잘못하셨습니다. 사실 매수를 하실 수는 있는데 짧게 하락했을 때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손절 기준이 없었습니다. 손절 기준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저점이 거의 마이너스 20% 가까이까지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손절은 마이너스 10% 정도로 정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5%를 반등 고점으로 매도가로 정해드렸는데 마이너스 5%도 바닥에서 15% 이상 상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충분히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5%가 되면은 그때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자율주행차 관련 테마죠.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관심이 기존의 바이오에서 대북 관련주로 넘어가면서 유동성이 전부 하는 쪽으로 몰린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쪽에 피해도 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고 더 하락했을 때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저점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 기준을 더 길게 잡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하락하고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데 계속해서 기다리다 보면은 그게 한없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짧게 대응할 때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기에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흐름이 나오지 않을 때는 정리를 하고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를 다시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드리고요. 향후에는 매수를 하시고 나서 손절 기준은 반드시 좀 정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은 10%가 넘어가면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은 손절 기준으로 정하지 말고 10% 이하로 정해서 지키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에 본전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반등하면 마이너스 5% 정도에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5%에 일단 정리 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 손실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일단 본전까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적은 만큼 이 부분 일단 반등식 계속적으로 좀 정리하는 그런 전략을 짜주셨거든요. 마이너스 5% 그리고 또는 마이너스 15% 손절 라인 매도 이후에 좀 대응을 해보시자라는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57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매수가 1930원에 비중 30%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일단 크리스탈 신소재 오늘장은 강보합 마감이고요. 198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긴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 좀 내려가고 있어서 추세가 단기적 추세도 궁금한데요. 네, 크리스탈 신소재는 종가가 1985원, 적정 주가는 9,100원, 비교값은 0.22, 약 5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기업 이름이 차이나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또 홀딩스, 그래서 중국계 이제 홀딩스 지주회사, 일단 이렇게 유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 상장 이후에 이제 초반에 좀 반짝 상승을 하고 나서 계속 이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긴 중기 하락 추세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을 넘어서 지금 2017년 약 5월 달에 중기 추세 하락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변변한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중기 추세는 하락이지만 단기 추세는 상승 전환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좀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라는 거에 좀 큰 의미를 두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부근에서는 중기는 좀 긴 추세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단기는 최근에 저점 찍고 난 이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최저점이 1,750원을 기록한 이후에 반등을 좀 현재 가격대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1,930원.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전망과 대응 전략 궁금한데요. 네, 일단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상승할 만한 호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은 중국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 기업들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은 종목별로 각기 다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강한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중국 기업들은 역시 한번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는데요. 상당한 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 관련한 뉴스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뉴스는 거의 호재성 뉴스가 거의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호재가 더 이상 나오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중국 관련한 다른 기업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종목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역시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 흐름에서 좋지 않은 중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짧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 정도만 짧게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수 자체가 약간 예측 매매의 성격이 있어요.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 있는데, 다시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갔을 때는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점을 깨고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반등도 이렇게 하락 추세였을 때는 짧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확인 매매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예측 매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하시고,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확인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예측 매매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일단은요, 현재 낙폭 과대에 따른 현재 부근의 반등을 좀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좀 적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짧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수익도 10%로 좀 단계적으로 보시고 일단 가격대 잘 살피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오늘 끝자리 674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N테크를 매수가 1660원의 비중 40% 진단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SN테크는요, 보합권 마무리가 됐고요. 종가는 148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SN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할까요? 네, SN테크 오늘 종가 1,480원, 적정 주가 1,200원, 비교값은 1.23, 소폭 고평가 상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중기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긴 이제 횡보하면서 박스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기는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는 상승 추세,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온 이 단기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될지 그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N테크도 역시나 좀 긴 추세로 흘러내린 이후에 같은 자리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에는 1,300원 정도의 저점 기록한 이후에 오늘의 종가까지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660원대. 그렇다면 좀 꽤 보유를 하신 기간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전문가님, 일단 SN테크 어떻게 좀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강하게 상승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중기적으로 상승은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단기 짧은 반등은 가능하나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0원이면은 매수가가 여기에요. 그래서 매수하실 당시에 사실 매수가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승 추세에서 61선을 이탈하면 120선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았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 종목은 과거에 움직임이 좀 나왔었습니다. 길게 보시면은 2017년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죠. 사실 반기문 테마주로 움직이던 종목인데 후보를 사퇴하고 나서도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흐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흐름이 가능했습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들고 가기에는 시장에 맞지 않는 종목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실적이 좀 부진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또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매수 이후에 대응도 역시 잘못했다고 보는데요. 거의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정하지 않고 그냥 홀딩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흐름 자체는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하락했던 폭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흐름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적당히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시 빠졌을 때는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이유가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는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냥 이렇게 손실이 커지는 그런 흐름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도 역시 할 수 없는 게 비중이 40%나 되기 때문에 추가 역시 어려운 그런 흐름이라서 딱히 다른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고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면 마이너스 5%, 본전까지 꼭 기다리지 마시고요. 본전까지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0%에는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N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좀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에 대해서는 좀 또렷하게 현재 부분 나와 있지 않은데요. 상승할 시에는 마이너스 5%, 그리고 더욱더 하락할 시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관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78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우진을 매수가 8,800원의 비중 20%.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자 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우진은요, 1.75% 빠집니다. 오늘의 종가는 6,19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우진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장에 워낙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 음봉 마감하고 오늘도 좀 내리는데요. 최근 추세 볼까요? 네, 우진은 적정 주가가 13,200원, 비교가 0.47,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정밀 업종 중에서도
지금 이제 비교값은 이제 과거값이랑 지금 살짝 다르긴 한데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일단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추세 같은 경우는 최근 단기적으로 매우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일단 뭐 원자력 발전소 폐기 관련한 그런 테마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 추세는 이제 오늘 상승 추세로 살짝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지금 오늘 종가로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추세가 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중기 추세보다는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떤 정치적인 이슈 관련해 가지고 꾸준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진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비핵화 관련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원전 폐기물 재현 기술을 확보해서 해체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 우진 같은 경우에 8,800원대. 그렇다면은 지금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정말 좀 오래전에 이미 좀 고점에서 물리신 분 같은데요. 정관이 오래되신 것 같죠? 네, 지금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30%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요. 좀 안타까운 흐름이고요. 일단 반등하면 마이너스 20%,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40%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흐름을 보면은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기대를 하실만 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00원이면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8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매수할 당시를 보면은 2015년이죠. 그래서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계속 홀딩을 하셨어요. 흐름을 쭉 보면은 최고 크게 하락했을 때가 마이너스 47%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50% 가까이 하락했는데 계속 홀딩했었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은 기준 없이 매매하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없겠고요. 향후에는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십시오. 손절 10%가 넘어가면은 손절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절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좋은 건 저점 매수를 하는 거겠죠. 그게 안 된다면 손절 기준이라도 지키시라는 겁니다. 그걸 안 지키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점이 사실 매수하고 나서 반등이 또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본전을 끝까지 고수하거나 수익을 기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본전 근처에 왔을 때 정리를 하지 못한 겁니다. 낙폭이 컸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 근처에서 적당히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앞에서도 설명이 나왔지만 최근에 원전 관련한 그런 이슈로 움직였습니다. 이전에 움직였던 흐름은 뭐 사우디 원전 수주라든지 그런 뉴스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역시 원전 해체 기대감. 그런데 북한의 원전이 한국하고 숫자를 비교해 보면은 확연히 떨어지죠. 그렇게 원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뉴스로 그냥 뉴스는 뉴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어떤 큰 수혜를 입을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40% 정도까지 내려간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은 끝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한 뉴스들에 대해서는 나올 만한 호재는 거의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이 지금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그런 호재가 나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리가 필요하고요. 하락했을 때는 이런 흐름들이 깨지는 거죠. 그런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하락했을 때는 또 밑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로 정해드린 건 반등이 나왔을 때 안정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구간까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전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본전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몇 년씩 기다릴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마이너스 20%나 마이너스 40%의 정리를 하시고요.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기간적으로도 많이 좀 소요가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마이너스 20% 그리고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40% 손절 라인 위아래선 잡아드렸습니다. 그 부분 매도 대응에 대한 전략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갈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800님 보내신 문자고요. 세코닉스의 매수가 13,400원에 비중 40%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세코닉스는요. 1.88% 빠진 1,4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흐름이기도 한데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추세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확인할까요?
네, 세코니스 종목 적정 주가는 33,400원, 비교가스 0.31,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추세가 최근 매우 안 좋습니다. 일단 중기 추세도 지금 이제 4월 들어가지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단기 추세 같은 경우는 이미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약간 좀 박스권 횡보 보이다가 하락하고 박스권 하락, 박스권 하락, 이 패턴이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도 사실 좀 저점에서 이제 살짝 또 반등이 나오고 좀 이제 또 횡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주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중기 하락, 단기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모바일과 차량용 카메라 렌즈 모듈 전문 업체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현재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박스권 이후에 하락, 이런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저가 10,000원대도 찍은 기록한 상황인데요. 매수가 대비해서도 여전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추가 매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추가는 반대합니다.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하는 건 역시 물타기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40%에서 추가를 해서 확실하게 단가를 낮추려면은 최소한 40%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종목에 거의 다 일명 몰빵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종목에 이렇게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매수가 잘못되고 실패했을 때는 인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거나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조금 안타까운 게 매수를 잘못한 건 아니에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00원이면 여기죠. 그래서 매수 당시에 보면은 121선을 이탈했었어요. 상승 추세에서 121선을 이탈하면은 매수 기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실 고점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저점 라인이었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대응이 잘못됐죠. 하락하면은 손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홀딩하셨어요. 결국 지금 20% 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기의 저점에서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면 적당히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폰 관련주예요. 그래서 갤럭시 S9 지금 판매량이라든지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겠지만 사실 그 갤럭시 S9 판매의 흐름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실적이 나오거나 주가의 흐름이 폭발적으로 나오던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차트를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짧게 보더라도 고점을 기록하고 계속 하락했는데 버티지 못하고 결국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흐름 자체가 완전히 깨지는 흐름이라든 거죠. 길게 봤을 때. 그래서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한 종목이 매매를 해서 실패했을 때는 너무 미련 갖지 마십시오. 이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기록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 시장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5%의 정리를 하신 후에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다양한 종목 상담도 그렇고요. 시장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집중과 선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코니스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상승 시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25% 매도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일단 비중이 지금 현재 40%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시면서 지양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번째 상담도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012님 보내신 문자고요. ST팜을 매수가 42,500원에 비중 1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ST팜은요 4.26% 빠지면서 44,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ST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최고가 49,000원대 기록했었습니다. 적정 주가 확인할까요? 네, ST팜 종목 적정 주가는 53,100원, 비교값은 0.76, 소폭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약 개발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 최근 어떤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흐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서 계속 이제 상반기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매수하신 이후에도 좀 수익권에 계속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번 달 들어가지고 좀 다른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하락 추세, 그래서 중기는 상승, 단기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팜 42,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오늘장도 떨어지면서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중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지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47,000원권에서 떨어지면서 단기 하락 추세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일단은 좀 아쉽게도 오늘장까지 하락하면서 손실을 보고 계셔서 어떻게 좀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이 종목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흐름 자체는 아직도 살아있죠. 그런데 바이오가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끌고 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바이오 업종에 비해서도 약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업종이 꺾인다고 하면 더 강하게 꺾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마이너스 5%, 손절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은 플러스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조금 아쉬운데요. 매수도 조금 서두르셨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00원이면은 이 정도죠.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61선이 120선 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이탈했을 때는 120선 이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조정을 거의 안 받았어요. 10% 정도 조정받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셨으면 오히려 더 나았겠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폭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만 조금 개선되면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 흐름 자체가 거의 꺾이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확실히 꺾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셀트리온의 흐름을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흐름이 거의 완전히 좀 꺾이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점 기록 후에 지금 121선까지 이탈했는데요.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개선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약업종 자체도 다시 강하게 가기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T팜도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다. 더구나 지수가 같이 하락했을 때는 뭐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 흐름은 역시 바이오 쪽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남북 관련, 대북 관련주 쪽에 전부 다 이렇게 몰린 상황 아닙니까? 또 그런 면에서도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종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요. 종목도 꺾이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계속해서 끌고 갈 상황은 아니고요. 단기로만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만 보시고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T팜 최근에 제약 바이오 업종과 함께 연관 지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좀 짧게 대응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을 10% 대응 전략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문자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끝줄이 8313님 보내신 문자고요. 코스맥스를 매수가 15만 7천원에 비중 10% 전망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 종목 올라왔죠. 코스맥스 오늘은 3.30% 상승한 15만 6,5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코스맥스 추세와 적중 주가 확인할게요. 네, 코스맥스 적정주가 42,600원, 비교가 3.67, 약 3배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상승 추세 이어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사드에 대한 그래서 이제 유커들의 이제 귀환, 뭐 이런 이슈들로 이제 또 단기적으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기도 상승, 단기도 상승 추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고 15만 7천원에 매수를 하신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좀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5%나 수요일에 상승 출발하면 본전 이상에서 매도 후에 그리고 확실한 조정 시에 단기 접근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추격 매수 하셨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만 7천 원이면 여기저기 해서 거의 매수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기회가 계속 있었어요. 지금 눌림목을 계속 줬거든요. 121선 이하까지 내려온 구간이 있었고요. 21선 이하에서도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눌림목 구간이 있었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5일선 위에서 추격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했을 때는 단기로 짧게 보는 게 낫다. 손절도 짧게 그리고 수익도 짧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추격 매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나올 만한 호재는 일단 다 나왔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 출발하면 마이너스 5% 손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상승 출발하면 본전 이상에서 정리를 하시고 향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맥스는 추격 매수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코스맥스 손절은 마이너스 5% 혹은 상승 시에는 본전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단기 접근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 클린 시간으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제시하신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봉투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에 좋은 수익률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일단 코덱스 인버스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요. 그리고 신규 편입 종목이 있습니다. 원림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2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6,400원이고요. 현재 구간 수익률의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신규 종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코덱스 인버스는 계속적으로 좀 보유 의견 주셨고요.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신규로 편입한 종목까지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설명 드려볼게요. 네, 인버스는 조금 더 끌고 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050원 평균가 매수했고요. 5,900원 3차 추가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00원이 오면은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아직도 애매합니다. 코스피를 2,450 기준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세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는 건 역시 수급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뉴스들도 나왔는데 사실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우리만 이렇게 좋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 역시 지수대가 높기 때문이죠. 지수대가 낮았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도 확실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의 추세적인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그런 흐름에서 아직도 조금 더 가지고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버스는 기준대로 일단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적인 접근 차원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급등이 나온 후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바이오 관련한 그런 자회사 관련한 뉴스로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24,000원 일단 1차 매수고요. 그리고 2차는 23,000원, 평균가가 23,500원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았어요. 혹시라도 저점을 깨고 하락하면은 빨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익도 10% 정도로 짧게 이렇게 단기로 대응할 종목이라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추세적으로 강하게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상황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너무 덤빈다든지 하면은 좀 어려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종목수도 많이 가져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다운됐을 때는 종목수나 비중이 많았을 때는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당한 비중으로 종목수도 조금 줄이면서 그렇게 단기 매매 정도로만 계속 대응을 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 가지 종목 말씀해드리고 있는데요. 코덱스 인버스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시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흐름 안에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신규 종목으로 편입한 원림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 개별주 차원의 접근으로 오늘장 신규 편입했고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뉴스로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쪽에서 포트에 편입한 상황입니다. 10%에 대한 수익 목표가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포트폴리오 점검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는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이슈와 그리고 시세, 교육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코인 관련된 이슈들 올라온 것 같은데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이오스 생태계에 입김 세지는 중국 자본에 대한 이슈가 올라왔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움직임 속에서 1,000만 원대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네, 일단 유동성에 대한 부분과 최근에 코인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상당히 좀 돋보이기 때문에 1,000만 원대를 다시 회복하는 이슈인데요. 두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먼저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3세대 화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블록체인 펀드 또 뭐 블록체인 스마트 시티 또 이제 이오스가 이제 각 거래소에 또 상장이 되는 그런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이오스를 중심으로 좀 이제 중국계 코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네오라든지 퀀텀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트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까지 조금 자금의 좀 유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스 코인 한 개에 이제 주목하기보다는 중국 자본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호재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지난 4월 12일에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부터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기간 보면은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지만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또 상승하고 시가총액 상위가 아닌 나머지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그런 지금 선순환 흐름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이럴 때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에만 이제 잡는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기준은 반드시 지키는 게 또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본전을 회복을 했다가 혹시라도 또 이제 본전이 오면 그때는 일단 좀 정리를 해서 심리적으로 일단 좀 회복을 하는,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또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는 신규 자금의 유입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수 개인 투자자가 지난 1월과 2월에 이제 고점에서 하락할 때 좀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거래 실명제 등으로 인해서 신규 자금의 유입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의 상승세는 즐기더라도 좀 무리한 베팅보다는 언제든 이제 또 손절은 이제 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응을 하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흐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앞서서도 비트코인이 1,000만 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시세를 좀 살펴보기 전에 선물 시장의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M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인데요. 선물 시세는 움직임이 없어요. 7,38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CM에 상장된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현물 시세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000만 원대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는 거래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부분 시세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1,000만 원을 넘어가지고 이제 1,009만 원대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라이트코인 등등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이 거의 모두 지금 24시간 동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장은 일단 좀 매우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부근의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고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흐름에 맞게 또 많은 분들이 또 투자 계획이라든지 분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보조 지표에 대해서도 짚어주고 계신데,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MACD라는 보조지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시장이 좀 상승을 하면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단기 고점에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개인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이 보조지표를 활용을 하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제 최고점에 매수하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또 보조지표 또 MACD 준비를 했고, 일단 이 MACD는 장 단기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이용하는 기법으로, 이동평균선의 이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다시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가정으로,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을 때가 고점 또는 저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컸을 때를 찾는 게 핵심이고, 일단 이 보조지표의 기본값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12,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은 26, 그리고 이 두 지표를 합친 게 MACD인데, 그 MACD의 이동평균선은 이제 시그널 9, 그렇게 해서 이제 12와 26, 9라는 세 가지 변수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CD는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뺀 값이고, 시그널은 MACD의 9일 동안의 어떤 이동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CD 같은 경우는 MACD 단독으로도 쓰이지만 오실레이터라는 거와 또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오실레이터는 이제 MACD를 이제 계량을 한 그런 지표이고, MACD에서 시그널의 차이를 히스토그램, 흔히 막대 그래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가독성을 높이고 매매의 활용도를 증가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MACD와 MACD 오실레이터의 공통적인 그런 점은 또 박스권에서는 단기 고점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MACD를 이용한 기법은 크게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MACD가 시그널을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기법. 두 번째, MACD가 영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기법. 세 번째, 오실레이터가 연속으로 특정한 N일 동안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할 때 매수와 매도를 하는 기법입니다. 먼저 MACD가 시그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기법인데, 하단에 보시면 지금 이제 MACD 지표이고, 검은색이 MACD 시그널이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이제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네, 검은색이 MACD, 그리고 빨간색이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MACD가 빨간색 시그널을 이제 골든크로스, 이제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기법이 되고, 반대로 응용을 해가지고 데드크로스, 이탈을 할 때는 또 매도를 하는 그런 쪽으로 또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법 같은 경우는 MACD가 이제 0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기법인데, 검은색 MACD가 이제 영선을 돌파하는 순간 매수를 하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를 한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오실레이터,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가 연속으로 예를 들어서 3번 동안 크기가 줄어들면은 상승 추세라고 이제 확정을 짓고서 매수를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3번 동안 연속으로 고점에서부터 크기가 또 줄어들면은 이때는 하락 추세구나라고 해서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에서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이고, 이제 지표에서 MACD를 지금 이제 제가 넣었고, 일단 기본값 12, 그리고 26, 그리고 9 이렇게 변수값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제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히스토그램이 연속해서 지금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승을 했다가 이제 좀 고점이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또 활용도 가능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히스토그램이 점점 이제 영선에 가까워지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때는 그러면은 매수를 해도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 정도 포인트에 매수를 하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요일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이 단기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떤 코인을 선정해야 되고 어떻게 흐름을 읽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서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의 흐름을 좀 분석하는 그런 방법과 좀 노하우도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또 보조지표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이 시간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때는 최근에 또 움직이고 있는 코인 관련해서 어떤 상품에 좀 집중을 하고 살펴봐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추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상품 내용까지 저희가 함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전에 저희가 알찬 내용 찾아가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은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